네, 교재 451페이지, 451페이지 무효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효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처누, 땅무, 처누, 땅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즉 애초부터 확정무효다. 그래서 처음부터 확정무효 같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취소를 하면 이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무효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확정무효로서 효과 불발생, 그게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말은 불확정무효가 되겠죠. 불확정무효. 그리고 불확정무효는 어떻다는 겁니까? 불확정무효. 일단은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뒤집힐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우리가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나, 누구에 대해서나. 여기에는 말의 차이입니다. 그냥 말의 차이고, 누구나, 누구에게나.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 이러한 무효. 그래서 이러한 무효를 우리가 절대적 무효라고 하죠. 절대적 무효. 그랬고 이 절대적 무효의 반대말이 바로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어느 특정인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게 되겠습니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무효.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당연 무효. 당연 무효의 반대말은 재판상 무효인데, 민법상의 이 무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 당연 무효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회사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 그거는 이렇게 법원에서 땅땅땅 해줘야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쓸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랬고 지금 여기 나와 있으면 이 앞에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원칙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확정무효 이 부분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당연 무효가 원칙이다. 그랬고 그 예외로서 불확정무효, 그 다음에 상대적 무효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재판상 무효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랬고 이제 무효 종류에서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가 있는데, 이 전부 무효, 일부 무효 같은 경우에는 이 137조 조문 자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랬고 137조와 무효행위의 추인 139조 같은 경우에는 본문 단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단서 구조로. 그랬을 때 본문에 있는 게 원칙이니까 일단 원칙이 무엇인지 그거 자체를 정확히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 예외, 그래서 이제 137조 같은 경우에는 조문 자체가 본문에 적어져 있는 게 전부 무효의 원칙입니다. 전부 무효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전부 무효의 원칙, 이게 본문. 그 다음에 단서에서 이제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로 하니까 일부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조문부터 먼저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래서 가정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세 번째 줄 정도 가시면 이제 그 판례 사안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하고라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 건물하고 그 다음에 토지, 우리 보통 토지하고 건물 민법상 별개지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 막 따로따로 건물 가지고 따로 먹여서 쓰기고 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매매계약서 하나 썼다 해서 이것을 일괄해서 매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률행위 매매계약은 하나가 됩니다. 매매계약 이것은 한 개. 일괄했기 때문에 한 개가 된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경우에 있어서 이 토지, 여기가 어디에 있는 땅이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곧 이어서 이 다음 시간에 그 유동적 무효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 매매계약, 거래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토지 거래를 하려면 허가받고 계약서 쓰라는 겁니다. 허가받고.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는 건물 거래 허가구역은 아니죠. 그러게 되니까 우리 지금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는 그걸 받아줘서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여야 하겠는가. 그랬을 때 이 원칙이 그대로 이 판례 사안에서 적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법률행위 하나의 법률행위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일부가 무효다. 이 토지 부분 전체에서 이 토지 부분이 무효면 원칙 그대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전부가 무효가 된다.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래서 판례는 결국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전체가 유효가 됐을 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 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건물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 대지와 함께 매매된 경우에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면 그 계약은 전체가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 매매계약의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 등기를 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나와 있고 밑에 임의 규정이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랬고 제일 밑에 보면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가정적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고 이제 한 가지 각주에 본 것은 이 판결은 이러한 매매계약이 하나의 법률행위를 전제로 한다. 하나의 법률행위. 일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부분 137조도 마찬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 138조도 마찬가지인데 이 전부무효 원칙 일부무효 예외해가지고 137조부터 나오는 137조부터 139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을 때 가정적 의사에 의해서 나머지 바로도 유효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무효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썩었다. 그러면 일부분이 썩었으면 일부분이 무효면 전체를 무효로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깝죠. 그래서 이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도려내버리고 이쪽 부분을 결국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재생하겠다는 겁니다. 내지는 재활용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무효의 효과 같은 건 이미 공부가 다 끝난 거고 여기 조문에서 배우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어떻게 하면 한번 재활용을 해볼까. 쓰레기 재활용, 빈병 재활용 이러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 452페이지 보시면 일부 무효에 관해서는 민법 자체에서라든지 특별법이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에는 당연히 그 개별적 규정이 우선합니다. 이 규정 자체는 또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고 이제 밑에 일부 취소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자체는 일부 무효가 가능하니까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부 취소의 경우에도 잠깐만 앞으로 하나 넘겨보셔가지고요. 우리 그 451페이지에 137조 나와 있고 그 조문 바로 밑에 그 포인트 사항 보면 임의 규정이고 일부 취소에도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 취소는 어디에서 한번 본 적이 있냐면 대구 두류공원 사건. 그래서 그 16배가 되는 부지를 이렇게 기부 체납하는 증여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토지하고 건물 부분, 그 부분은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반환받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 부분이 중요 부분이었다. 그래서 그 일부만의 취소가 긍정이 된 그러한 사례가 또 있다라는 거. 그랬고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횟집 사장님 사기 사건 내지는 광어 우럭 사건 거기에서도 일부 취소를 일단은 긍정을 합니다. 일부 취소. 그래서 일부 취소 자체는 긍정을 하면서도 이 경우에 있어서는 취소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횟집 사장님이 사기를 쳤다.
횟집 사장님 사기 사건, 그래서 광어 우럭 사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갑이 누굽니까? 횟집 사장님. 그랬고, 을이 누구냐면 고객이고 여러분이라고 가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회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봐가지고 판단해서 제일 싱싱해 보이는 횟감, 그래서 4마리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광어 1하고 광어 2하고, 다음에 광어만 먹으면 맛이 없겠죠. 우럭이라고 우럭 2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제 이 4마리를 살려고 하는데, 횟집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우럭 한 마리 얘가 맛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싱싱해 보이는데 왜 그러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수족관에서 이렇게 옮기다가 이 우럭이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한 3분 정도 바닥바닥바닥 하고 있어 가지고 맛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맛이 가버리죠. 그래서 4마리 먹으려다가 그러면 이거는 사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3마리에 대해서만 그냥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이제 횟값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 조금 찝찝하다라는 거. 왜 찝찝했을까요? 만약 이걸 회를 다 쳐가지고 나오게 되면 이 우럭이 여러분 밥상에 올라와 있을 때 우럭 1과 우럭 2가 구별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이 사장님하고 특약을 합니다. 특약을 하면서 이 우럭 1의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 우리 그 밥상에는 올리지 마라. 그래서 매매의 대상에서, 매매 계약은 이거 3개에 대해서 체결을 하고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을 합니다. 절대 우리 밥상에는 이 우럭이는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 계약 체결했고, 그다음에 재특약까지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횟집 사장님이 여러분을 속인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싱싱한 우럭을 잘 골랐습니다. 잘 골랐는데 사실은 이 우럭은 이 사장님이 그 단골을 주려고, 독구이라고도 하죠. 모르시나요? 그 용어. 그래서 단골 고객 주려고 찜해놓은 겁니다. 찜해놓은 건데 그냥 여러분이 매우 눈으로 골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맛이 같다고 속인 겁니다. 맛이 같다고 속인 거. 그랬을 때 이 경우에 있어서 횟집 사장님이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 제외 특약만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는가? 취소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잘못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판례가 그 위에 판례 좀 읽어보겠지만, 위에 판례에서 일단은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일부 취소가 요건 갖춰가지고 가능하다라는 일반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 두류공원 사건에서도 일부 취소는 인정이 됐으니까 이 일반론을 긍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취소라는 것은 우리가 성립 요건과 이렇게 효력 요건을 나눌 때, 그랬고 이 효력 요건은 유무효 문제인데 그때의 무효는 광의의 무효로서 이 무효 사유, 취소 사유 전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비통 착사강도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권리능력, 권의행,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거, 취소사까지 다 적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구별하는 실익 첫 번째 뭐였습니까? 실익 첫 번째는 성립요건이 갖춰지면 유효한 것이 원칙이고 일반적이다. 그래서 그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 성립요건이 갖춰지면 유효.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니까, 원칙이니까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성립요건을 인정을 하고, 두 개 딱 갈라졌으니까 결국에는 무효 주장자가 여기 효력요건 중에서 무효사유라든지 취소사유 애들을 입증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무효사유 입증. 그 다음에 이제 이 무효라 취소라는 것은 성립요건을 갖춘 다음에 그 이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2단계 구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립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면 불성립됐으면 무효 취소 같은 경우를 아예 따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불성립 이렇게 됐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물론 일부 무효를 포함을 해가지고 무효행위의 재활용 규정,
이것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빈병이 있어야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불성립해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재활용을 하고 싶어도 할 것이 없다. 이것도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또 무효나 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취소를 하려면 어떠한 계약이 성립했음을 성립했어야 된다. 전제가. 그런데 이 우럭 1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A에 대해서 지금 법률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률행위가 있으면 A에 대해서는 효과가 발생해 있어야 되죠. 권리 의무가 발생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여기는 이 전제가 성립해야 되는데 계약이 성립해야 취소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성립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 제외 특약만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일부 취소 요건과 효력 해가지고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성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또 일부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어떠한 목적 혹은 목적물에 대한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성립해서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이어지는 겁니다. 밑에 판례까지 보고 문제 보겠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하는 경우에 그 특약만을 이 제외하기로 한 이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특정해서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이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위로 가가지고 문제 보시면 일정한 요건 아래 법률행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좀 허무하게 나왔던 지문이죠. 네, 그렇다. 일부 무효도 인정되니까 일부 취소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방가로 2번에서는 그 일정한 요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계획을 할지라도 가분성을 가지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우리 그 16회 기출.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에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행위 재활용 중에서 첫 번째, 그래서 전부 무효, 일부 무효를 봤고요. 다음에 무효행위의 전환. 전환이 뭡니까? 전환. 성전환.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 법률행위가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A를 재활용, 재생해가지고 다른 법률행위인 B로 한번 재활용을 해보자. 이게 바로 무효행위의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조문을 읽어보면은 여기에 다른이라는 게 다른 법률행위 3번이 나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즉 A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를 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B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재활용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지금 판례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를 많은 학자들은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밑에 판례와 비교를 해보면 판례가 스스로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는 그 말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자는 이거는 무효행위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판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해서 결론만 한번 알아두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이 신문법, 가족법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우리하고 그렇게 연관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친자 관계 창설을 목적으로 양자를 삼으려고 입양 신고를 해야 되겠죠. 양자를 삼으려면. 근데 입양 신고에 가름해가지고 이 양부모가 이제 조금 배려심도 많고 그러한 부모여가지고 지금은 친양자 제도다 그런 게 있는데 이때는 그러한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양 신고를 해야 되는데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친생자 출생신고. 그러면 이 친생자 출생신고는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이 입양신고로서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다면 입양신고로서 효력은 갖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에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입양의 효력이 있다. 그것 자체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암사대교 알박기 전환 사건이 나와 있죠. 암사대교. 그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토지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 토지가 지금 어떠한 거냐면 재건축 예정인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요 을이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알박기를 했다는 거죠. 알박기. 그래서 이제 참고로 보면은 여기에서 이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보상을 해준 그러한 금액은 얼마였냐면 평당 2,000이었습니다. 평당 2,000이었는데 이쪽을 평당 7,000원에 사게 됐다는 거죠. 평당 7,000. 그런데 이 평당 7천만 원짜리 매매 계약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기에 해당하여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이제 그 부당이득에 반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이제 얼마를 반환을 해줘야 될까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요 7천만 원짜리 무효죠. 불공정한 법률은 무효. 이거를 이렇게 5천만 원짜리로 바꿔버립니다. 5천만 원짜리로. 그러니까 이거 A인 법률행위, 얘가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일 때는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데 깎아내려버리니까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정적 의사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매매계약에 대해서 7천만 원짜리는 무효였는데 5천만 원짜리로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썼던 판례가 방금 썼던 법리가 바로 뭐냐? 138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의해서 전환을 시켜버렸다. 7천만 원짜리를 5천만 원짜리로 전환을 시켜서 그 효력을 인정을 했다. 그랬고 이제 이 불공정성이 인정이 되는 것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또 검토가 됐었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암사대교가 지금 이렇게 지어질 그럴 예정이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조합 측에서 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안 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때에는 얘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이 매매계약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7천만 원짜리를 무효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에서 그냥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됐다. 그랬고 그때마다 7천만 원짜리를 5천만 원짜리로 전환시켜서 그 효력을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평당 2천만 원씩 부당이득을 취득한 게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판례 쟁점 보시면 이건 판례 쟁점과 내용이 그대로 같습니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얼마짜리입니까? 7천만 원짜리.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렇다 적거. 그래서 판례가 이 법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로 전환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 24회 기초지문 보시면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가 있다 해서 이제 5가 되겠고 다음에
밑에 방가로 2번 사법시험에 나왔던 지문은 그걸 그대로 옮긴 거죠. 그래서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454페이지를 보시면 무효행위의 추인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부 무효 원칙, 일부 무효 예외 137조가 본문과 단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139조도 본문과 단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자체 먼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무효인 법률행위 그 앞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그냥 무효인 법률행위 나오면 이건 원칙적 무효를 이야기하니까 확정 무효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동적 무효 같은 경우에는 무권 대리로서 무효, 추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무권 처분으로서 유효, 무권 처분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즉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가 있는 경우니까 이 속에는 원칙인 그 확정 무효. 그러면 확정 무효인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했다, 효력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서로 그 효과를 인정하기로 합의를 했을 때 그걸 그냥 유효라고 인정을 해줘버리면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므로 저번 보시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초반부터 계속 공부를 해왔던 부분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강추, 반추 안 된다. 그 강추, 이거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일 때 이 추인,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효행 추인이 안 된다. 그 말은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도 역시 추인은 안 됩니다. 추인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죠. 만약에 그 부하고 첩이 그게 무효라는 것을 알고 추인을 했다. 새로운 첩계약으로서 유효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비진입 표시라든지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로 무효인 경우. 그래서 이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하고라고 가장 매매를 하고 가장 매매를 했습니까? 여기에 채권자 A라는 사람이 강제집행하려고 하니까 을 앞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마치 을이 소유자인 듯한 이러한 외관을 갖춰뒀죠. 그랬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이거 같은 경우에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랬고 등기까지 이제 이렇게 옮겨놨는데 계약서도 하나 썼겠죠. 계약서도 하나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요렇게 쓰고 등기까지 갖춰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떡볶임에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계약서도 하나 있고 자기 앞으로 비록 무효이긴 하지만 등기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계약서대로 이렇게 계약 한번 체결해서 내가 이거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또 뭐 친구가 그렇다고 하니까 갑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봤던 것처럼 이건 무효죠. 확정 무효죠. 원칙이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니니까 무무토가 아니니까 그럴 때 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둘이 이거를 추인을 해도 효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했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매매로 본다는 겁니다. 새로운 매매.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 지금 4월 1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때 알고 추인을 6월 1일날 했다고 한다면 6월 1일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줄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만약에 시험에 처음부터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처음부터라는 말은 4월 1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소급표. 이러한 것도 절대 안 된다. 이 4월 1일날 체결했던 이 매매계약이 유효가 되는 거. 소급표를 인정을 해버린다면 돌아가가지고 얘가 효력을 가져버리는 거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냥 6월 1일날 새로운 매매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읽어보시고 또 양가로 2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양가로 3번에 예를 들면 가장매매의 당사자 쌍방이 후에 그 표시대로 매매를 할 진정한 의사를 가지게 되어서 이를 표시한 경우에 하나 뛰어넘어가고요. 내지는 강행법규 위반하는 법률의 한 당사자가 여기는 규정의 폐지 후니까 이제 강행법규가 없어져 버렸죠. 원래대로 법률행위를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에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니까 그 시점에서 6월 1일 시점에서 종전과 같은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기서 의춘에는 소급표가 없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고 이제 양가로 4번 보면은 이거 이제 우리가 그 등기 물권법 등기에서도 배우게 되는데 이제 우리 그 판례 사안자 중에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유용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럴 때 이렇게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를 했을 때 이 경우에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139조 무효행위 추인의 법리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새로운 가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즉 그러므로 소급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소급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그 본문과 관련돼 가지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 본문에 의해서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뿐만이 아니죠. 확정 무효는 어떻습니까? 추인에도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당사자가 도박의 자금의 제공을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 계약은 민법 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서 무효로 할 것이니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여도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며 본문에 의해서 이와 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여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것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그러한 효과마저 생길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방가로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X. 그 다음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그때로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X. 이 부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기셔가지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 유용하기로 했다. 한번 전용하기로 했다. 똑같은 겁니다.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 그렇지 않다. 판례는 똑같이 무효인 추인의 법리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다. 즉 소급표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밑에 지문을 보시면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가 하나가 조금 어려운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판례. 그래서 이제 이 판례 같은 경우에 먼저 쟁점을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 다시 추인한 경우에 그 추인의 성질과 추인할 수 있는 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일단은 의도적으로 한번 외우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제목을 보니까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취소 후의 추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취소 후의 추인. 그러면 취소를 했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 추인은 무효행위의 추인인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인가. 이미 지금 취소를 해버렸으면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추인의 정체는 결국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그 사건 이름은 김재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규에 의해서 79년도 이제 그때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고 이제 김재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었는데 김재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김재규의 재산은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상속이 되겠죠. 그래서 미망인이라든지 자식들에게 상속이 될 겁니다. 그 꼴을 국가는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일단 강박을 합니다. 강박을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증여를 한다라는 거죠. 증여를 한다. 그런데 이제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내 한 목숨만, 내가 이 고통만 견뎌낸다면 뭐 자식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 증여를 여기에서처럼 취소를 합니다.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하고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취소를 하니까 더 강박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강박을 했더니 추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여기 취소 후의 추인. 취소 후의 추인. 애의 정체가 뭐냐는 겁니다. 애의 정체.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취소를 했으니까 이거는 소급해서 확정 무효가 됐고 그리고 나서 하는 추인이니까 139조에 의한 무효행위의 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고 무효행위의 추인, 예를 들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이 법률행위의 추인,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효과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할 수 있다는 말 아직 안 했다라는 거죠. 유효입니다. 유효. 유효인데 다만 취소해버리면 무효가 되니까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은 유효인 상태일 때 하는 추인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미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무효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것도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건. 그러면 그 요건으로서 조문에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판례는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알고 소멸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추인의 요건 내지는 추인의 대전제는 알고 소멸하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용서의 대전제, 남자친구가 바람폈다. 그러면 그 바람핀 남자친구를 용서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은 바람폈다는 걸 알아야 용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대전제다.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바람을 안 피고 소멸했어야, 바람기가 소멸했어야 어떻다는 겁니까? 추인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소멸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 무효행위의 추인이 일단 정체는 이거는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한데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의 추인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추인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겠는가? 지금 더 강박을 됐습니다. 더 강박.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무효행위의 추인에서 이때의 이 원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강박된 취소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거를 추인을 했다면 새로운 증여로 볼 수 있었을 텐데 이것 자체는 이 추인이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무효였던 겁니다. 무효였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로부터 반환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판례 사안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취소한 법률행위는 취소를 했죠.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유동적 유효였는데 일단 취소가 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죠. 이건 유동적인 상태에서, 유효인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미 무효가 돼버렸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정체가 나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는 추인할 수 있으나 즉 139조로서는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효행위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고 그래서 알고 소멸하고 알고는 조문에서 소멸하고는 판례에서 그렇지만 어찌됐건 알고 소멸하고는 결국 추인의 대전제가 되는 거죠.
그 무효 원인이란 바로 위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라 하는 것은 당초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존재하였던 이 취소 원인 강박이 되겠죠. 그것이 종료된 후, 즉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된다. 그래서 밑에 양가로 1번 추인 여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하니까 강박 상태에서 벗어났다면. 다음에 반가로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했으니까 이거는 유효로 확정이 됐죠. 유효로 확정이 됐으니까 다시 취소할 수는 없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3조 1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인의 효과.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적법하게 추인했다고 그랬죠. 143조 추인의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유효 확정, 그러니까 다시 취소할 수 없고 적법하게 취소한 후에는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도 다시 추인할 수가 없다 하면 잘못됐죠. 무효행위 추인은 요건 갖추면 가능하다. 그래서 뒷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다음 밑에 반가로 3번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서 취소돼서 무효인 계약을 다시 추인하게 되면 이 추인은 무효행위 추인이고 취소된 법률행위가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된다. 요건이 다 갖춰졌다면 새로운 증여로 보는 거지. 소급해서 유효화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랬고 그 연상비법에 나와 있는 것은 유동적 무효는 무무토. 그래서 무권 대리, 무권 처분, 즉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 다음에 바로 바꾸게 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거래 계약. 이러한 것들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추인이랄지 허가를 받으면 소급표도 있다라는 거죠. 소급표도. 이건 소급표가 없지만 그래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랬고 지금 이제 우측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죠. 그런데 이제 다시 쓰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거는 유동적 유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권 대리 같은 거, 무권 처분도 마찬가지지만 무권 대리 같은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 그런데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유동적 유효였는데 이거를 취소를 하게 되면, 즉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죠. 무효로 유동적인 상태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 무효.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인 이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였으니까 추인하게 되면 이게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확정적으로 유효. 그래서 유동적인 법률 관계들이 확정이 되는데 이것 자체가 이렇게 효과가 뒤집혔다는 거죠. 무효였다가 유효로 뒤집혔다. 그러면 이때에는 전부 다 소급표가 있습니다. 소급표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니까 소급표가 있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표가 다 있죠. 그게 원칙인데 혹시라도 소급표 여부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날 때,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유동적이다가 확정이 됐는데 효과가 뒤집혔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소급표가 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을 하게 되면 유동적인 상태여서 확정은 됩니다. 그런데 사기당했던 그 매매계약을 인정을 했으니까 그대로 유효로 딱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계속 유효다가 예를 들어서 88년 4월 1일 날부터 유동적인 유효, 사기당했으니까 그렇게 쭉 가다가 만약에 이거 89년 4월 1일 날 유효를 해버렸으면 소급해서 유효될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효로 확정돼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잠깐 쉬셨다가 유동적 무효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